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태 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11월에 또 중순으로 갑니다. 주식시장은 호재와 악재들이 번갈아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물가가 좀 진정됐다는 게 가장 큰 호재이고요. 중국도 소위 정책의 전환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 이제 규제 지원책도 주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완화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좀 풀리는 것 같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조금 뒤숭숭한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조금 사실 지난주에 상승은 갭 상승으로 이제 올랐거든요. 조금 조정이 올 자리이긴 한데 조정 시에 사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나 또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약세장 속에 랠리니까 오르면 좀 팔아라 이런 얘기를 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어서 고민인데요. 두 가지 공통점을 빼보면 뭐 조정시 매수나 상승시 매도나 제 생각은 뭐 그리 서둘 필요는 없구나. 조금 시간을 가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일단은 뭐 2,500 향해서 한번 가는 거죠. 연말까지 뭐 2,600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2,500은 뭐 손에 잡힐 자리에 왔네요. 한번 터치를 할 건데 올라도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자리예요. 코스피는 2,497, 코스닥은 733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이슈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어떤 종목으로 집중을 할 것인가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꽉 막혀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머니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주말 사이에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만났었죠. 거기서 좀 IRA 좀 신경 써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들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반대로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경제 안보의 대화 창을 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칩4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리튬 같은 뭐 비철강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그러면 이제 30만 원에 과연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주가의 현재 움직임은 뭐 누가 뭐래도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철강 부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철강 부분 안 좋은 건 뭐 금방 끝날 거니까 이런 거 뭐 소용없고 상관없고 외국인들 매도도 상관없다. 지금 현재 구간에선 2차 전지의 성장성, 내년에 돈을 얼마를 쓰든 포스코는 한 20조 이상의 현금 시재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올라가고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지만 돈 많이 쓰는 거 상관없다. 돈 많은 포스코가 돈 쓰면 결국은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포스코 케미칼과 포스코 홀딩스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결국 지금 포스코가 철강주랑 페어링 되어 있느냐, 네. 2차 전지주랑 페어링 되어 있느냐가 관건인데 2차 전지랑 페어링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시세가 꺾이면 포스코 케미칼이 꺾이면 아마도 같이 꺾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30만 원 지금 뭐 거의 육박한 만큼 뭐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가격에서 사는 게 좋은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2차 전지에 지금 올라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최대 맥스치가 시장의 예상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여전히 이 얘기를 하면 또 엄청난 욕을 먹겠지만 네.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안 되고요. 기존의 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계속 이제 뭐 착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드리자면 네.
5월 달에 가격이 쌀 때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긍정적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비교적 싸 보였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싸 보이지 않으니까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 더 갈 수 있고 고점 아무도 모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2차 전지에 같이 흥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뭐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자 알아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각자 알아서가 아닌 느낌인데요. 어쨌든 자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기업은 바로 NC소프트인데 지난주에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지난주 주가 급등도 있었어요. 오늘은 약간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NC소프트도 주가가 굉장히 쌀 때는 뭐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이후에 뭐 주가가 이제 크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결국 뭐 TL이라고 하는 신작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 몇십 년째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리니지가 계속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으면 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올 때도 됐죠. 그래서 네. 아까 뭐 반도체가 여러 가지 긍정적 소식에도 왜 못 가냐. 이번 반등의 트리거가 반도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늘도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숏스퀴즈 장세라는 거죠. 기존에 잘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과한 베팅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의 공매도가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로 연결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의 성격상 NC소프트 같은 종목의 추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낮았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 한 10% 이상 낮았을 때는 그래도 이제 현금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미래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NC소프트의 매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나면 매력이 상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규 매수는 조금씩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월 24일에 저희한테 이 NC소프트를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가 기준으로 거의 23.9% 올라서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많이 빠진 게 최대 호재라면서요? 그러면 많이 오른 것도 최대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접근은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요즘 특징주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롯데케미컬이에요. 뭐 롯데케미컬의 경우에는 사실 화학주가 요즘에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저는 중국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상승 이유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반발 매수가 오늘 뭐 철강주들도 같이 나타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일진머티리얼즈의 뉴스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건 아닌가. 일진머티리얼즈가 지금 뭐 스페인에서 추가적인 어떤 뭐 투자 관련 소식 맞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비싼 가격에 샀다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그룹주의 어떤 여러 가지 부진 요인들, 네네. 악재 요인들 이런 거 반영하면서 주가가 역대 최저 밸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화학 시장이 곧바로 돌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룹에 지원한 돈도 당장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지금 성격 자체가 쇼커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계속 일삼았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역대 최저 밸류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10월 한 이것도 초 정도에 네네.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의 밸류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룹 내 악재도 남아있고 일진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부담감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주가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일어난다면 제 기준에서는 한 21만 원, 20만 원 정도권에서는 서서히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컬도 김종현 전문위원이 10월 13일에 저희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 뭐 15% 그리고 뭐 최고가 기준은 18% 올랐으니까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 2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약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페이. 이제는 닭공인가? 저 닭공이 뭔가 해서 막 인터넷 찾아봤는데 닥치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축구 용어죠. 아, 축구에서 이제 네. 전북팀에서 닥치고 공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략 자체로 한번 네네. K리그를 장악했던 적이 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소위 쇼커버가 나타나면 많이 빠진 종목이 가장 이제 중요한 흐름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죠.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원화 강세.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지난 주말에
미 국채 금리의 급락이라고 하는 금리 네네. 이슈까지 붙은 거죠.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에다가 밸류에이션 할인율까지도 돌아서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단기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고점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수급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확대될 거냐? 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60% 정도 오른 게 아닌가요? 지금 뭐 한 35,000원에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뭐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20만 원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재의 상승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인 것은 맞고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으나 이런 종목에 베팅할 만한 정말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현재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반등하긴 했지만 비싸다는 의미이신가요? 네, 그건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해외 시장 확장이라면서 또 물음표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뭐 알리페이를 축으로 해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그룹이 알리바바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에 결제를 함에 있어서 카카오페이의 결제가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지난주 상한가 들어간 것이 어찌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한가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를 해외 쪽에서 쓰게 해줬다고 해서 알리페이 쓰던 중국인들이 카카오페이로 바꾼다? 카카오페이를 깔지 않았는데요. 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알리페이를 카카오페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알리페이로 이미 충분히 결제가 되는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를 깔아서 이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카카오페이로 똑같이 알리페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해외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유입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마찬가지죠. 일본 이미 또 잡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카카오페이에 누가 접근을 할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일본 카카오의 피코마 정도를 조금 알고 있지 카카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야 뭐 카카오톡도 깔고 뭐 카카오를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연 상승세의 본질적인 이유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지금 뭐 중국 진출, 일본 진출 이런 것들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확실히 이게 숫자로 잡히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카카오페이는 내수 기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와 더불어서 많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럼 과연 세 번째 키워드와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그럼 과연 카카오페이의 적정 밸류는 어느 정도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예전에도 이 기업을 말씀드릴 때 카카오페이가 과연 해외 피어 그룹 대비해서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가? 네네.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 뭐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금 비싸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뭐 PR로는 언급 자체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PBR 측면에서는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 뭐 역대 최저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제 거래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재는 숫자만 보고 투자하기는 애매하죠. 그러면 네. 앞으로 우리가 모를 정도의 성장이 나와야 현재 밸류에이션을 계속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해외 결제 서비스 업체에 대비해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현재는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세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빠지는 순간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각자의 투자한 위치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서 제가 뭐 함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적나라한 분석이 있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솔루션이고 민주당 상원 장악은 호재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뭐 공화당이 이번에 상하원을 다 가져갈 것 같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태양광 다시 한번 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하원에서도 그렇게 시원한 장악은
아니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전에 하나 살펴봐야 될 거, 오늘 나온 공시부터 일단 좀 지켜봐야 공시요, 될 텐데요. 네. 네, 대형 PF에다가 지분을 넘겼다라는 거죠. 물론 뭐 영향이 있는 정도 수준까지의 지분은 아니고 지분 판매에서 6,800억을 확보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지금 뭐 투자력을 넓혀 나가야 되는 시기니까 하나그룹도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투자 자금이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투자 자금의 용도는 미국 투자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가격대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뭐 뉴스 나오면 올랐다가 다음날 뭐 쿡 빠졌다가 네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양상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비교적 긍정적인 이슈, 해외 쪽의 투자, 그것도 미국의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요소로 인해서 다시 레벨업을 할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볼 텐데 이게 바로 그럼 중간 선거 모멘텀이 되느냐 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였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죠. 네네. 설사 이제 조지아 선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 구도 그대로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조지아주를 뺏긴다면 이제는 뭐 상원은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화당의 의도대로 뭔가 되지는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지만 미국이 지금 자동차와 관련돼서 IRA와 관련돼서도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배려해주겠다. 네. 그 원래 법안을 약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서도 과연 그런 이슈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전에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 다 그냥 강하게 막 그 베팅했다가 네네. 선거가 막상 끝나고 나면 산업적인 요인도 좀 돌아봐야 될 거고 지금 미국이 중국의 패널 빼면 태양광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이 중국 쪽의 물량을 전부 빼고 OCI 거 가져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용이 한 두세 배씩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뭐 2, 3년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은 향후 2, 3년 안에 정말 중국을 배제할 만큼 미국의 장악력을 넓히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 LG그룹 이런 종목군들이 SK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네네.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간선거와 관련돼서 너무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것은 이미 앞에 반영되었다. 네네. 지금부터는 정말 실제로 얼마나 물량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 효과를 이미 2분기에 봤잖아요. 깜짝 실적이 나왔고 3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IRA 효과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상원 이겼기 때문에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은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실적을 민감하게 보고 주가가 선반영된 만큼 그 선반영된 가치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단은 현금을 확보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나 뭐 정치, 뭐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모멘텀으로 막 붐을 일으킬 이런 거리는 아니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는 뭔지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안 싼 거예요? 여전히 싸죠. 지금 그래요? 태양광 기업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고요. 순수 화학업체들, 석유화학업체들이랑 비교해봤을 땐 비싸죠. 네네. 근데 왜냐하면 이거 태양광이 지금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뭐 미국의 뭐 솔라이트 뭐 이런 기업들 막 PL 60배, 70배에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비하면 뭐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싼 거죠. 지금 뭐 PR 측면에서도 그렇고 PB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뭐 미국 기업들에 비교하면 PB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싸니까 뭐 그쵸. 이건 뭐 의미를 뺀다고 하더라도 PE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 그나마 가성소다라든지 PVC 이런 것들이 시황이 괜찮았었는데 이거 이제 3분기부터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쪽 부분의 실적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제가 보기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적절한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태양광에서 계속 수요가 폭발하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나빠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이 한 지난달인가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목표가를 드리지 않았던 게 네네.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일단 비중을 줄이고 보자. 네. IRA 법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목표 가격을 저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BPS가 4만 한 5, 6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1.2배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오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비싸지는 않은 구간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이다.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가 만약에 앞으로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세 개 분기를 봤는데 석유화학 쪽은 뭐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태양광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그때부터 목표 주가를 조금씩 높여가시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래서 약 6만 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꽉 잡혀있는, 꽉 막혀있는 포트폴리오를 풀어줄 만한 잠금 해제 종목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